이제 손해보험 강론편에 속한 개별적인 이 보험들에 대해서 손해보험 종류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 화재보험과 그 다음에 운송보험 그리고 해상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재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마 쉽게 아시다시피 제목에서 알다시피 화재로 인한 그러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보험 계약의 의의를 보게 되면 화재로 인해서 생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손해보험 계약인데, 그러면 화재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 화재가 뭐냐에 대해서 사회 통념상 화재로 볼 수 있는 성질과 규모를 가진 화력의 연소작용에 의해서 사고가 난 거, 보험사고가 난 거,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화재라고 하는 것은 이 화재로 볼 수 있는 성질과 규모를 가진 화력의 연소작용이다라고 하는 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화재보험 계약의 요소를 보게 되면 당연히 화재보험이 있어서 보험사고는 화재겠죠. 화재로 인해서 어떤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화재보험의 대상인 소실되거나 훼손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화재라고 하는 것은 방금 위에서 살펴보았다시피 통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재라고 인정될 수 있는 성질과 규모를 가지고 화력의 연소작용에 의해서 생긴 재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화재보험 요소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화재보험의 대상은 물건이겠죠. 유체물이겠죠. 즉 형체가 있는 물건이겠죠. 형체가 없는 상상성에 있는 물건은 화재보험 대상 될 수 없겠죠. 왜냐하면 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화재보험에 있어서 집합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집 한 채에 대해서 또는 건물 한 채에 대해서 이렇게 화재보험을 들 겁니다. 이게 보통 단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집합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개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것을 집합보험이라고 하는데, 이 집합보험도 종류가 이 특정 보험과 총괄 보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뭐냐면, 자, 집합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고 했지요. 이 5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거를 보험의 목적으로 들었을 때, 특정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을 들었을 때 이 하나하나가 전부 특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총괄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이렇게 빠져나가고 또 새로운 게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안에 어떤 총량적인 의미의 그 전체적인 것은 정해져 있지만 그 개개의 그 구성 물건은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예컨대 공장 재고 창고에서는 재고가 나가면 또 다시 재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물건의 목적, 즉 보험 대상이 물건이 바뀔 수 있다라고 전제되어 있는 거. 이것을 총괄 보험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특정 보험을 하나씩 보게 되면 자, 이 전체가 특정되어 있다고 그랬죠. 5개가. 그래, 예를 들어서 5개 특정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 특정보험에서는 보험 목적을 할 때는, 보험에 든 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이 포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전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속에 속해 있는 다른 피보험자의 가족도 물건도 속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총괄보험은, 수시로 교체가 된다고 그랬죠. 이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 발생 시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재고 창고가 있으면 이렇게 5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재고가 나가면 다른 또 재고가 들어와 있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변동이 된다는 거죠. 수시로 어떤 전체적인 총량은 같지만 그 안에서 개개의 보험 목적물은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이 다르죠. 자, 피보험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험 계약의 목적이라고 했죠. 왜 보험을 드는지, 보험 계약의 목적. 그럼 화재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이익은 뭘까요? 당연히 화재보험으로 인해서 생긴 손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손해를 말하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피보험 계약의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이 피보험 이익은 뭐다, 개별적인 성질을 갖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집을 소유자가 화재에 대해서 들면은 소유자로서의 이익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집을 새들어 사는 임차인이 만약에 자기가 혹시라도 실수로 불을 냈을 경우에 주인에게 물어줘야 될 그러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보험에 들어있다고 하면 이것은 임차인이 화재보험의 이익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 화재보험증권은 어떠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되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이거는 극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상식적인 거죠. 자, 보험의 목적이 뭔가? 예컨대 어떤 물건이겠죠? 집, 건물 이런 거겠죠? 보험 사고 성질은 어떻고, 보험 금액은 얼마로 하고, 보험료와 보험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보험 기간을 정할 때는 그 시기와 종기, 무효와 실권의 사유, 그 다음에 보험 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이런 것들, 보험 계약 연월일, 보험증권 작성지와 그 작성 연월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좀 나오는데 화재보험에서 특징인 게 건물을 이러한 건물을 보호하는 목적한 데는 그 소재지와 구조와 용도 이러한 것을 자세하게 기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저희 방배동 살 때 이 단독주택에 이제 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러한 보험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화재보험을 들었습니다. 화재보험 들었을 때 예컨대 건물에 대해서 땅은 당연히 보험이 안 되겠죠. 땅은 불탄다는 게 없으니까 이 건물을 했을 때 이 건물의 종류가 뭐고 콘크리트냐 뭐냐 뭐 목재라고 하면 만약에 목조주택이다 그러면 어떨까요? 보험료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리스크가 그만큼 큰 거죠. 위험 부담이 콘크리트 구조고 몇 층 뭐 2층 구조고 뭐 이런 식으로 전부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용도가 어떤 용도인지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건물이 아니라 동산을 목적으로 한 경우는 그 전치, 동산이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상태와 용도, 이러한 것을, 보험증권에 기재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보험가액을 정할 때는 그 가액들, 이런 것들이 기재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위험보편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위험보편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보편적인 거, 이러한 위험과 관련된 보편적인 그러한 화재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겠다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보편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그러한 원인이 있었다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원인과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는 그 결과가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를 해서 그러한 경우는 보상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험보편의 원칙에서 화재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 책임을 한다. 자, 화재보험자의 면책사유. 자, 이번에 이것도 면책사유도 보험자의 면책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 공부를 했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이것도 있었죠. 그 다음에 전쟁 등의 기타 별난 이것도 있었죠. 그 다음에 목적물의 성질이라든가 자연 소모에 의해서 역시 없어진 경우 이러한 경우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는 이미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 판례도 비슷한 건데 자 화재보험보통약관의 지진, 분화, 해일, 전쟁 외국의 무력 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유사한 사태 이러한 경우는 보험자로 면책 사유를 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게 지진이라든가 전쟁 이런 것들이 왜 면책 사유가 되냐면 이러한 원인에 기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유에 기해서 천재지변 같은 경우에 손해를 전부 보험회사가 물게 한다면 보험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다면 보험자로서는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서 굉장한 그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보험사고 발생의 빈도라든가 그 손해 정도를 통계적으로 예측. 자, 우리가 보험법을 처음에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대수의 법칙이니 이런 거 다 공부하셨습니다. 자,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은 여러 보험 동일한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대부분 일치해 간다라고 했죠. 그러한 것을 대수법칙이라는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에 근거에 의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고 하기 때문에 그 보험료가 산정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경우는 통계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보험료를 산정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조차도 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부담하게 한다라면 보험자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보험자의 인수 능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저희들이 이미 공부를 했지만 지난 시간에 뭘 배웠었죠? 버스 관련 버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 시위군중이 있고 이런 시위군중에 의해서 이 버스가 뭐 보험사고 났을 때 달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게 보험자가 보험금을 나는 지급하지 않겠다
보험회사가 나는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이 항면책사유가 이것은 시의는 뭐냐면 소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험자의 면책사유이기 때문에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판결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소요가 아니다. 그래서 소요가 뭐냐고 하면 소요가 뭐냐고에 대해서 정했을 때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또 동일한 내용입니다. 폭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한 지방에서의 공공의 평화 내지 평온을 해할 정도로 다수의 군쟁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을 폭력으로 행사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을 말한다. 상태를 말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한 지방에서의 어떤 공공의 그러한 질서를 해칠 정도에 이르러야 그것을 소요로 볼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화재보험자의 손해보상 범위는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험자가 계약자에게 부담할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죠. 원칙적으로 보험 금액을 지급합니다. 플러스 발생해서 뭘 해야 되죠? 이 계약자가 보험사고를 발생하기 위해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를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들인 비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였죠? 손해 예방이라고 그랬죠. 손해 예방이라든가 감경 조치 예방이라든가 손해 방지 또는 감경 조치로 인해서 들어간 비용, 이 비용이 보험 금액을 오버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보험자는 그러한 비용을 지불을 해라. 왜? 보험계약의 보험사고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러한 법적인 의무 조항이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보험자는 이러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 금액 플러스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손해방지라든가 손해방지를 경감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에 따르는 비용도 추가적으로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화재보험에 있어서는 화재보험에 공통되는 요소 빼놓고는 전부 앞에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책임관계 이러한 것과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손해보험 총칙편에서 총칙편에서 공부한 내용이 원칙적으로 다 손해보험 강론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화재보험의 경우는 화재가 뭔지 화재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특별한 면책사유가 뭐가 있는지 이러한 것만 다를 뿐 기본적으로 화재보험에 있어서는 화재보험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들은 손해보험 계약의 총칙변의 내용들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서 화재보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